네, 오늘은 남자 배구 한 경기, 여자 배구 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남자 배구 일본과 아르헨티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은 첫 경기 독일에게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출발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요.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일본의 리시브가 생각보다 불안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일본의 세키타 세터가 생각보다는 좀 소극적인 경기 운영,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이전의 일본과는 조금 다른, 예전에 좀 과감한 운영을 많이 하는 세터였는데 조금 뻔한 경기 운영, 그리고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결국 블락을 18개나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. 경기를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이제 일본 어떤 리시브나 경기 운영에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고요. 조금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첫 경기 미국에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3대0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물론 객관적인 전력은 조금 떨어지는 팀이지만 충분히 멤버상으로는 저력이 있는, 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 경기, 오늘 경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은 올해 VNL이었고요. 이때 이제 일본이 3대 1승을 거뒀습니다. 심지어 이때 일본은 이시카와와 란이 빠진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르헨티나를 잡아냈기 때문에 확실히 객관적 전력에서는 일본이 좀 많이 앞선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경기는 조금 경기 외적인 요소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본이 어쨌거나 이번 올림픽 한 4강 이상을 목표로 나왔을 텐데 첫 경기부터 이제 독일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좀 꼬여버렸고,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기가 이제 강팀인 미국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전이 생각보다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첫 경기에서 보여줬던 리시브가 좀 흔들리는 점, 그리고 경기 운영이 좀 소극적이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경기, 오늘 아르헨티나전 역시 생각보다는 좀 일본의 평소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 1.54배당, 이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패스를 생각 중이고요.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여자 배구 미국과 세르비아 경기가 있습니다. 미국은 첫 경기 중국에게 아쉽게 풀세트 끝에 3대2로 패배를 당했고요. 미국 경기 제가 이제 분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윙 공격수들이 좀 공격력이 최근 1, 2년간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,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. 드루스가 29점, 그리고 스키너가 갑자기 3세트부터 이제 주전으로 나오면서 17득점이나 올려주면서 생각보다는 공격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. 다만 좀 미국답지 않게 좀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. 폴터 세터가 다행히 좀 볼 배분을 잘 하면서 풀세트까지 갔던 것이지, 폴터 세터가 아니었다면 5세트까지 가기도 좀 쉽지 않았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좀 윙 공격수들의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드 블로커들의 속공을 좀 많이 써야 된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세르비아는 첫 경기 좀 약체인 프랑스와 경기를 치렀고요. 무난하게 3대0 승리를 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 이제 모스크비치가 좀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좀 공백에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4득점,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고요. 이 경기 이제 14개의 블락을 세르비아가 기록하면서 역시나 강팀이라는 것을, 높이에서 강팀이라는 것을 잘 증명을 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미드 블로커 중에 이제 쿠르타기치라는 선수가 있는데, 이 선수가 이제 스테바노비치, 원래 이 주전인 선수를 대신해서 나왔고, 이 선수를 찾아보니까 19살입니다. 굉장히 어린 선수고, 근데 신장이 굉장히 좋아요. 195cm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드 블로커 라인인 워싱턴이나 이제 오그보그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이 좀 속공을 많이 써야지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, 이 정도 신장 차이라면 미국이 속공을 쓰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, 이 선수가 첫 경기부터 블락을 5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블락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세르비아가 안 그래도 좀 미드 블로커 라인이 강한 팀인데 이 선수의 뭐 성장세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일 것 같고요. 두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은 이제 작년에 있었던 VNL이었고 2023년. 근데 이때는 사실 미국이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지금과 멤버가 좀 두 팀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미국도 이제 뭐 폴터 세터가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다르고요. 세르비아 역시 이때 이제 보스코비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멤버와 가장 유사한 맞대결은 2022년 이제 세계 선수권이었고, 이때 이제 준결승에서 두 팀이 만났고요. 세르비아가 3대 1승을 거뒀습니다. 이때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나 좀 에이스가 얼마나 중요한가,
이걸 알 수 있었는데 보스코비치가 무려 33득점을 올리면서 그냥 혼자서 뭐 하드 캐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절대적 에이스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20점 이후의 승부에서는 세르비아가 조금 유리하게 풀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미국이 좀 쉽게 풀어가려면 이제 미들블로커 쪽에 이제 속공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,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윙 공격수들의 공격력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이제 블락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20점 이상이 된다면 또 보스코비치가 있는 세르비아가 살짝 유리할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세르비아 프렌 쪽이 가장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